안녕하세요. 사투리연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진료 중에 만난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 외에 여러가지 치료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그때 최후의 선택으로 수술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수술을 한 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수술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환부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과정 중에 그 주위 조직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환부의 기능을 어느 정도 악화시킵니다. 수술과 관련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인데, 그 책의 서문의 내용 일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의사들은 의료 소비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선택을 보인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거나, 인공관절이나 척추, 백내장, 스텐트, 임플란트 등등 그 흔한 수술 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지어 항암치료 참여율도 떨어진다. 요컨대 검사도 덜 받고 수술도 덜 받고 몸을 사린다. 이 문구가 전체적인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내용이 좋고 누구나 읽기 편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100%의 확률은 아니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군데 정도의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이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수술을 받아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술을 보류하고 다른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술과 관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갑상선을 떼어내는 수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여성분들이 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갑상선은 인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갑상선 암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을 떼어낸 이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 약을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뭔가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상선암으로 수술했다고 하시는 분은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신 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과는 다르게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들은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목숨이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암센터 원장을 역임하신 이진수 원장님께서 추정 60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진수 원장님 본인도 갑상선 결절이 있지만 조직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갑상선 암 수술은 생존율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갑상선 암으로는 사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래 갑상선은 여러 세포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세포나 결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봐도 그 크기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진을 하면 할수록 이런 작은 결절들이 발견이 되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당시 국가별 여성인구 10만 명 중 갑상선암 수술 건수를 보면 세계적으로 평균 5명 내외이고, 영리의료로 악명 높은 미국도 1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60명으로 2위인 미국보다 4배 정도 높습니다. 결국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갑상선의 혹을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 그 후 평생 호르몬제를 먹으면서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뭔가 무기력한 느낌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3군데 정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3곳의 의사분이 모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 몸에 무리가 없고 좀 더 효과적인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